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인데요. 이제 3월 중순이죠. 참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이기도 해요. 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 햇빛에서 걸으면 좀 덥고요. 햇빛은 점점 강해지고요. 자외선 점점 올라가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피부 상태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피부는 지금 어떠신가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환절기는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 반응이 올라오기가 쉬워서 좀 고생을 했죠. 네, 이럴 때일수록 뷰티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요새 새로 산 것들, 잘 쓰고 있는 것들, 떨어져서 다시 재구입한 것들, 잘 쓰는 제품 위주로 뭐 각 잡고 하는 리뷰는 아니고요. 가볍게 한번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재밌는 제품 소개 많이 해드리고 좋은 정보 앞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절기 뒤집어진 피부를 구원해준 엘리자베스 아덴 어드밴스드 세라마이드 캡슐. 워낙 유명하죠? 엘리자베스 아덴 캡슐이 뭐 스테디셀러고 클래식이고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안 써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을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마 안 써본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명품이고요. 어드밴스드 세라마이드 캡슐인데 이게 최근에 리뉴얼 버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라이트 캡슐이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써봤는데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역시 피부가 가장 안 좋은 상태 때는 이 오리지널 골드 캡슐 이게 최고입니다. 순도 높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라마이드 성분이 지금 유행하는 성분은 아니지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피부 장벽은 이제 벽돌을 쌓은 벽돌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벽돌 사이를 끈끈하게 채워주는 시멘트 있죠. 그게 바로 세라마이드 성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은 벽돌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 틈으로 유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쉽게 따갑고 붉어지는 한마디로 보호막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화가 시작되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세라마이드의 영향이 있는데요. 콜라겐의 소실도 있지만 이제 수분을 가두는 힘인 그 세라마이드 그게 줄어들면 한마디로 가뭄든 논바닥 같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름은 어떤 그 갈라짐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 장벽의 50% 이상이 세라마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아덴이 명품인 이유가 단순히 그냥 세라마이드를 넣은 그런 세라마이드 크림이 아니라 우리 피부 구조와 가장 유사한 복합체, 컴플렉스를 구현했다는 거죠. 바르는 순간 겉도는 게 아니라 피부가 마치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스며드는 그 기술력. 그리고 이 활성 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부제나 향료는 거의 덜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활성 성분만 가장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캡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클래식이 강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대 중후반 뭘 발라도 건조하다, 뭘 발라도 화장이 뜬다, 그 어떤 수분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 고영양을 바르면 성인 여드름이 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데일리 케어로 써도 좋지만 스페셜 케어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가볍게 각질 제거해주면 더 좋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 일교차 때문에 온도 차이 때문에 붉어지고 쉽게 따가워진 그런 예민한 피부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덴 제품은 제가 아토피 올라왔을 때 써도 괜찮았던 그 정도로 순한 제품이에요. 엘리자베스 아덴 기술력 참 좋아요. 요새 유행하는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는 꽤 좋아합니다. 아주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많죠. 그린티 향수도 인기가 아마 그린티 향수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가장 무난하고 프레쉬한 향이 아주 기분 좋은 부담 없이 머리 안 아픈 향수로 유명하죠. 레드도어 향수도 유명하고요. 뭐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캡슐 라인이죠. 레티놀이 들어간 캡슐도 있고요. 화이트닝 성분이 들어간 캡슐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세라마이드 라인 그리고 에이다워 라인. 에이다워 크림 워낙 유명하죠. 제가 기회가 되면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덴이 이제 전통의 강자라면은 뷰티계에서는 완전 프레시맨이 있죠. 프라다 뷰티입니다. 프라다 뷰티의 오그멘티드 스킨 크림인데요. 이거는 거의 리뷰를 본 적도 없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와서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구입했고요. 프라다 뷰티에서 가장 하이엔드 고가 라인, 럭셔리 라인으로 나온 그런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적응형 피부 케어라고 해서 그 식물에서 아마 추출한 성분인 어댑토젠을 활용해서 이제 외부 환경 변화, 온도, 습도, 스트레스에 피부가 스스로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하죠. 상황에 맞춰서 방어력을 높이고 수분력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스마트한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처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크림
투 워터 투 오일 제형이라고 해요. 프라다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프라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 포뮬러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크림이죠. 그러니까 처음 닿을 때는 굉장히 리치한 크림인데 롤링하는 순간 굉장히 워터처럼 쫙 퍼지고 마지막에는 얇은 오일막이 피부를 감싸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밍 텍스처라고 하죠. 끈적임 없으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럭셔리 크림입니다. 사실 어떤 후기를 보고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프라다 뷰티에서 추구하는 방향성,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포뮬러, 텍스처, 사용감, 이 모든 게 궁금해서 저는 궁금하면 그냥 사봅니다. 그래서 사봤고요. 일본에서 구입했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정가는 55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포지션의 크림이라고 했을 때 라메르 크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럭셔리 재생 크림이다 보니까 클레드 포보떼 라크렘무, 샤넬의 수블리마지, 디올의 프레스티지, 시슬리의 시슬리아, 에스티로더의 리뉴트리브, 설화수의 진설 크림, 그 정도가 비슷한 제품군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아직 개봉하기 전인데 테스트만 해봤어요, 매장에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에 피부에 보약이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에라. 정확한 이름은 오에라 멀티 베네핏 캘리브레이터라는 에센스고요. 용량은 80ml짜리예요. 오에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아는 분들은 아는 브랜드죠. 타임, 마인 등을 제조하는 의류업체인 한섬에서 만든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죠. 무려 메이드 인 스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력으로 치면은 거의 제 체감상 라프레리, 스위스 퍼펙션, 발몽 이 정도 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 퀄리티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오에라 라인 자체가 다 고가 라인인데 비슷한 브랜드만 놓고 보면 사실 역설적이게도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다. 이 오에라 에센스는 작은 걸로 써봤는데 효과가 꽤 좋아서 제가 이거는 큰 사이즈로 재구입을 했습니다. 텍스처 보여드릴게요. 주르르 흐르는 스킨로션 같은 질감이에요. 요새 말로 토너라고 하면 조금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일종의 퍼스트 에센스, 그러니까 비슷한 포지셔닝이 있다면은 SK2의 피테라 에센스, 에스티로더의 마이크로 에센스 로션, 그다음에 코스메 데코르테의 리포솜 에센스, 이런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사용을 워낙 텍스처가 묽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 바르는 건 아니고요. 이 캘리브레이터 패드라는 거를 껴줍니다. 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그런 스킨 패드, 토너 패드 같이 생겼죠? 이거를 적셔가지고 이 스킨 캘리브레이터를 이 패드에 적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최고급 토너 패드를 내가 만들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거 치곤 너무 비싸긴 하지만 제 느낌은 제 느낌은 산뜻한 라프레리? 그러니까 사용감이 산뜻한 라프레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프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죠. 저도 꽤나 좋아하는 브랜드고 국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요새는 토너만 사려고 해도 20만 원이 넘는 최고가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도 여전히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라프레리 꽤 좋아해서 젊었을 때부터 이거저거 많이 썼었는데요. 역시 라프레리 하면 캐비아 라인이 제일 유명하죠. 캐비아 크림 제가 참 좋아해요. 아이 에센스도 참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종이 됐고, 기회되면 다음에 라프레리 제품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에라는 가장 유명한 게 아마 쿠션인 것 같아요. 고가 쿠션으로 유명하죠. 오에라 브랜드 몇 가지 제가 사용하는 거 모아서 또 이것도 추후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어찌됐건 저는 이거의 피부 진정 효과도 좋았고, 특히 이거를 쓰고 나면은 피부가 마치 폴리싱한 것처럼 매끄러워지는, 표면이 싹 정리가 되고 요철이 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튀어나온 거는 좀 눌러주고 확장된 모공은 좀 조여주고, 그리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는 그런 안색 개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꽤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분 에센스는 요새 뭘 사용하냐, 드렁크 엘리펀트 비하이드라 인텐시브 하이드레이션 세럼, 이거를 요새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펌핑하는 부분이 나오는,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가져가기가 참 좋아요. 케이스가 작고 튼튼해서요. 이 라인의 핵심 성분은 그러니까 비타민 B5, 판테놀 성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가두는 그런 자석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좋아하는 세라마이드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특유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히알루론산보다 분자 구조가 작은 특유의 성분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번들거림 없는 굉장히 산뜻한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촉촉하다. 그게 중요하죠. 결국 좋은 수분 제품은 저는 일단 절대적으로 끈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그럼에도 오래 지속되어야 된다. 그게 필수죠. 그러니까 수분 세럼이건 수분 크림이건 제형과 사용감은 산뜻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메이크업 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딱 적합한 제품이에요. 드렁큰 엘리펀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재구입한 겁니다. 사실은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것도 사용합니다. 3월이면 말이죠. 자외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닝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여름이 아니라 봄인 거 알고 계신가요? 각종 브랜드에서 화이트닝 라인을 앞다퉈내는 것도 봄이죠. 제가 이번 봄에 선택한 화이트닝 제품은 클레드 뽀보떼 컨센트레이티드 브라이트닝 세럼앤 세럼 콘산트레 에글라시산드 라고 하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화이트닝 세럼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호불호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선호일 수 있는데 화이트닝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화이트닝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기미, 주근깨 그러니까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기보다는 잡티를 조금 개선해주는 그런 느낌으로요. 사실 피부톤이 고르기만 해도 피부는 굉장히 화사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얀 피부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븐한 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이제 스킨 코렉터, 서구권에서는 이븐 톤이 굉장히 좋은 피부의 상징처럼 말하죠. 그쪽에서는 뭐 화이트닝 이런 표현은 솔직히 안 쓰죠. 조금 시대착오적인 표현이죠. 화이트닝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브라이트닝, 이븐톤? 하지만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 화이트닝 에센스죠. 제가 이전에 썼던 거는 코스메 데코르테의 화이트 로지스트. 그 제품도 특유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세이도 특허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시세이도가 화이트닝에 관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죠.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거의 화이트닝만 100년 넘게 연구한 그런 회사예요. 일본의 후생노동성,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에서부터 미백 유효 성분을 승인받아서 의약 외품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까지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 성분도 많은데요. 뭐 유명한 거는 트라넥삼산, 그다음에 2003년인가 특허를 낸 4MSK 그런 경우가 아주 시세이도 고유의 성분이죠. 클레드 뽀보떼를 얘기하면서 왜 시세이도를 얘기하냐면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레드 뽀보떼는 시세이도 그룹의 최상위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예전에는 그 더 긴자라고 더 럭셔리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클레드 뽀보떼가 시세이도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고요. 그만큼 시세이도사의 모든 기술력이 총합되어 있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클레드 뽀보떼 제품은 제가 꽤 선호를 하는 편인데 고기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아주 강한 화이트닝 성분이라던가 강한 안티에이징 제품 같은 경우는 그만한 어떤 자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게 이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들의 전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시슬리 같은 경우는 민감성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제품의 최고봉이죠. 라프레리 같은 경우는 완전 고기능성이다 보니까 피부가 약한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이 되는 그런 성분도 있어요. 그렇게 브랜드마다 어떤 추구하는 바와 어떤 기본적인 테크놀로지가 다 조금씩 다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 재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만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돌고 돌아 화이트닝은 시세이도다. 만약에 클레드 뽀보떼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반 시세이도 화이트닝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점 시세이도에서 판매하는 화이트 루센트 아니면 바이탈 퍼펙션 화이트닝 라인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입되지 않았는데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시세이도 하쿠 그야말로 화이트라는 뜻인데요. 하쿠 에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시세이도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미백에 특화되어서 나온 브랜드 라인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런 하나씩 사오셔도 좋을 거예요. 제형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키한 에센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퍼짐성은 이 정도 일반 그냥 에센스 세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하얀 보습력 좋은 세럼이에요. 크게 끈적이거나 잔여감이 막 남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로 밤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외선을 받아서 자극된 피부에 밤에 바로 발라주면은 그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는 거를 좀 그런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화이트닝 제품은 매일매일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환절기 클렌징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프랑스 가서 엠브리올리스 제품입니다. 엠브리올리스 워낙 유명하죠. 이거 엠브리올리스 유명한 템은 이 템은 아니지만 정확히
모이스처라이저가 유명하죠. 로션. 저도 좋아해요. 저도 애용하는 제품인데 화장 전에 모이스처라이저로 쓰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밤에 보습제로 쓰기도 좋고요. 심지어 클렌징 밀크로도 쓸 수 있고요. 아주 멀티 제품인데 잘 나왔죠. 이거는 엠브리올리스의 그 미셀라 클렌징 워터고요. 이거는 쿨링 아이스틱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유명하진 않겠지만 저는 클렌징 워터라는 게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쓰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예전에는 클렌징 워터 어디 거가 유명했냐면은 바이오더마 오래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권에서는 석회물에 세안하는 것보다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고 바로 스킨케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클렌징 워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브랜드인 이 엠브리올리스도 클렌징 워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바이오더마도 프랑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클렌징 워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클렌징 워터는 태생적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일 있어도 물 세안을 하는 나라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아이템이 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클렌징 워터는 저는 꽤나 좋아합니다. 그 자극 없는 화장솜에 푹 적셔서 1차로 메이크업을 걷어내고 필요할 때는 좀 딥클렌징 하고 싶을 때는 클렌징 오일을 이제 병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자극 세안제로 그냥 닦아내기만 세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화장 수정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클렌징 워터 만약에 바이오더마만 오래 썼다 근데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엠브리올리스도 추천드려요. 이게 일단 자극이 아예 없고요. 바이오더마가 그야말로 아무 특징이 없이 물 같은데 다른 것이 그것만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렌징 워터의 핵심은 그거죠. 얼마나 자극이 없냐, 근데 얼만큼 잘 지워지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것도 그것을 아주 충족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거 아마 재구입할 것 같아요. 이미 재구입한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끔씩 마켓 열리고 공동구매할 때가 제일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보셔서 사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 아이허브에서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엠브리올리스 클렌징 워터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의 일본 현지에서는 파운데이션의 정의를 바꿨다, 평가를 받을 만큼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화이트닝 얘기를 했으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끝내주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알기. 네, LG생건의 특징입니다.